온몸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380년 전 기록된 이 시신, 정말 독살일까? 1645년 음력 4월 26일, 조선 왕궁의 비보가 전해집니다. 세자 저하가 승하하셨다. 그런데 시신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 코, 귀, 입 7구멍에서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얼굴 반쪽을 검은 천으로 덮어 놓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남겨진 소현세자 죽음의 기록입니다. 소현세자, 그는 누구였을까요? 1636년 병자호란, 조선은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했고 그 대가로 세자와 왕자가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무려 8년. 소현세자는 적국 심양에서 인질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1645년 드디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귀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34살의 젊은 세자는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왕조실록. 이것은 왕조차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던 조선에서 가장 엄정한 기록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실록의 사관이 세자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마도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피살되었을지도 모른다. 사관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380년 전 그날 궁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독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놀랍게도 소현세자의 친아버지 인조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했을까요? 인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8년간 청나라에 있던 아들은 이제 적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소현세자를 총애했고 세자는 서양 선교사와 교류하며 신문물에 눈을 떴습니다. 조선에서 치욕을 당한 인조와 달리 아들은 청나라에서 환대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귀국 후 부자의 만남은 냉랭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의미심장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가 돌아왔으나 왕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8년 만에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 왜 굳어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세자 사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인조는 장례를 서둘러 치렀고 세자의 아들 대신 차남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며느리 강비는 먼저 궁중 저주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인골과 동인 같은 저주용 매장물이 발견됐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듬해에는 인조의 수라상에 독이 들어갔다는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물증은 없었지만 인조는 저주와 독살 시도의 배후로 강빈을 몰아 사사했습니다. 세 손자마저 제주도로 유배 보냈고 사돈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2022년 개봉한 영화 올빼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류준열 주연의 이 영화는 인조의 독살설을 정설처럼 그려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인조가 아들을 죽였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법의학자의 눈으로요.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380년 전 기록을 분석하면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요? 법의학자가 주목한 것은 시신의 상태를 묘사한 기록이었습니다. 온몸이 검은빛, 7구멍에서 출혈. 일반인이 보면 독살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의학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수천 건의 부검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이 기록을 봤을 때 2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독살. 하지만 2번째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신의 검은 변색과 출혈, 이것이 반드시 독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소현세자는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을 자세히 보면 사망 전부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귀국 직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병을 얻은 지 수일 만에 죽었다고 했죠.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급성 독살이라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며칠간 아팠습니다. 법의학자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독살이 아닌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신이 검게 변했다는 기록, 이것이 정말 독의 증거일까요? 법의학에서 시신의 변색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사망 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피부색이 변합니다. 특히 출혈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피하출혈로 인해 피부가 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곱구멍에서의 출혈, 이것은 독살보다 다른 질병을 더 강하게 시사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급성 감염병, 폐혈증, 출혈성 열병.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소현세자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심양입니다. 8년간 이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청나라는 조선과 기후도 다르고 풍토병도 달랐습니다. 오랜 볼모 생활은 면역력을 약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귀국 후 급격한 환경 변화, 스트레스, 조정의 냉대. 이 모든 것이 건강을 해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의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정말 타살일까 자연사일까?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독살을 믿을까요? 법의학자의 분석과 별개로 인조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를 서둘러 치웠습니다. 손자를 제치고 차남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며느리를 저주와 독살 시도 혐의로 죽였고 손자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설령 소현세자가 병으로 죽었다 해도 인조는 죽은 아들의 가족을 정치적으로 타살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380년간 독살설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서적들, 이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50년 후 정조 임금이 이 책들을 발견하고 활용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150년 일찍 개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대화에 뒤처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능하고 옹졸한 아버지 밑에서 조선의 미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것만큼 안타까운 만약도 없습니다. 소현세자는 독살당했을까요? 병으로 죽었을까요? 법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시신의 상태만으로 독살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행동은 분명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인조는 아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독살이든 아니든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지워야 할 존재였던 겁니다. 380년 전 그날 창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불운한 질병이었을까요? 역사는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현세자, 그는 독살당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역사의 미스터리, 함께 풀어가면 더 재미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조선 역사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역사 속 의문의 죽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